각종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자, 이 지금 탄핵 이후의 조기 대선에 보면 2017년 조기 대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대선하고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데 일부 사람들은 2017년 조기 대선과 지금 대선이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르다 상황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선 승패, 그러니까 저희의 승리 가능성이 다르다고 쉽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년 전에는 거의 뭐 포기에 가깝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대선을 치렀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아주 주니어 때부터 이제 정치권에 온 건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요 세 번의 대선은 제가 뛰었는데 홍준표 후보였던 17년 대선 제가 안 뛰었어요. 안 뛰셨어요? 네,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요? 포기했었어요? 그 저도 이건 의미가 없는 선거고 그래서 그때도 선대위 막 꾸려주고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 축구 뭐 선발한다 그럼 전체 막 프로 구단 다 하잖아요. 이건 뭐 약간 무슨 실업 선발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했던 선거에서 24% 득표하잖아요. 그래서 41대 24로 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우리가 후보군도 막 열 몇 명이 나오고 뭐 중도 확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객관적이죠. 네. 네. 저는 제 얘기 잠깐 해도 또제 얘기 한다고 또 뭐라고 욕하실라나? 진행자 맘이죠. 네. 근데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면 그때와 지금이 확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출입처가 계속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하고 그때가 확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있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었고 네. 안철수 국민의당 국민의당. 후보가 있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있었는데 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마크맨이었다가 여기 마크맨이 아니고 여기에 부반장이었거든요. 부반장이었거든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반장으로 가래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확 뛰었거든. 여론조사가 확 뛰었어. 국민의당. 딱 하루 이긴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추월을 해가지고 38% 나왔지.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때 MBC 있었거든요. MBC. 그래가지고 저보고 갑자기 국민의힘 반장으로 가래. 그래가지고 너 청와대 갈 수 있다고. 국민의당. 갑자기 가래서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그냥 이 말씀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지율이 좀 훅 떨어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저보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반장으로 가래. 근데 어떻게 됐냐면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당하고 유승민 바른정당을 합쳐가지고 맡아서 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안철수 국민의당 캠프와 유승민 바른정당 이 캠프를 합쳐가지고 제가 반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그만큼 이게 표가 갈렸다는 거죠. 다 갈렸지. 표가 확 갈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때 국면과 지금 국면은 아직까지 뭐 이제 완전 초기 상태니까 어떻게 또 이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다 저희 당이에요 지금. 당적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실 일이 없지 이분이. 그쵸. 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8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때 기억을 해보면 그때 그렇지. 맨날 짐 싸가지고 이 당 갔다가 저 당 갔다가 막 이랬었는데 바른당 지금 빌딩 갔다 여기 갔다가 예. 조금 안에 그 횡단보도가 길어요. 맞습니다. 예. 한 50m 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 제가 본 그 당 이 당 저 당 가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국민의힘에 있어요. 그렇죠. 예, 박정아 의원도 그렇고 뭐 네, 다 그래요.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다 합쳐졌어. 예, 이태규 의원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다, 다 있어요. 훌륭한 당이라니까. 김근식 의원, 그렇죠. 김근식 교수님도 김웅 뭐 다. 김웅 뭐 다. 다. 이준석 의원만 없구나 지금. 거긴 또 원심력이. 예, 음. 진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민주당 쪽이 원심력이 된 거죠. 조국 신당이요. 전 조국 신당 유심히 봐야 된다고 봐요. 이번 재보궐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세게 붙었죠. 담양에서. 조국 신당은 후보를 내서 어떻게든 완주하려고 할 거예요. 굉장히 그거에 예민하더라고. 본인들의 존폐와 관련해서. 저 그래서 이 구도가 지금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난번에 보면 이거 단순 합계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네? 예. 보면 지난번에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41.1%. 네. 그다음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 네. 안철수 후보가 21.4%, 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6.8%인데 이게 단순하게 합쳐 보면 41.1대 55예요. 52.2. 52? 예, 52 정도가 돼요. 더 될 텐데요. 홍하고 안만 합쳐도 45가 되잖아요. 45. 예, 거기다 6, 7이라니까 그렇구나. 네, 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가 된대. 근데 하기야 근데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그 당시에 또 호남 쪽에서 표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쵸. 16년 총선에서 예, 다 예, 이겼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단순 합계가 되기는 어렵지만 1대1 구도가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좀 지금 어우. 좀 희망을 가지려는 그쵸.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이 아니고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예, 저희 당의 생각이에요. 저희 당은 선발 투수값이 엄청 많은 거지. 근데 완탑 에이스가 누구냐? 그게 이제 애매한 거지. 근데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고 이제 그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경선 과정이겠죠. 그렇습니다. 9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속도 막 한 10km 오르고. 그렇죠. 야구 안 좋아하세요? 야구요? 좋아하죠. 아주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반응이 별로. 지금 제가 정신이 좀 나가 있어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거취는 어떻게 변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폄훼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갤럽에서 자꾸 들어갔다 빠졌다 그래요. 전국 조사 보면 이제 갤럽 조사는 유일하게 뭐 유일한 건 아니네. 어쨌든 특징이 응답자가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보기를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그리고 1%가 안 되면 빠져요. 거기에 주요한 그 표 안에 보면 자료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는 빠졌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거는 또 1%로 나와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오른다. 그 전보다 많이 빠진 느낌이다. 예, 뭐 이 정도 관측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진짜 지난번 대선이 보면 0.7%, 0.74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1%가 또 크게 또 좌우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국 신당 얘기를 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표보다 조국 신당 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주한다면. 제가 볼 땐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존재가 없는 대신 아마 정의당도 토론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 거예요. 직전 선거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뭐 정의당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조국 신당은 의지가 강하더라고요.